안녕하세요. 오늘이 11일이죠. 갑자기 2주간의 코로나의 4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조심해야겠 어요. 여러분들도 2주 동안은 집콕하시면서 책을 많이 읽으세요. 그동안 책도 읽으시고 여유를 부려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너무 책을 멀리 했기 때문에 다시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 다음 편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나는 그냥 사실은 취미생활로 이거를 책을 읽어주는 몽실맘이라고 올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읽어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더 잘해야겠구나 하고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게요. 계속 읽을 테니까 들어주세요. 정말 들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 편 139페이지 합동 작전을 펼치자에서 3이라고 이게 표시가 나왔네요. 한바탕 일이 끝나자 항상 그렇듯이 다른 컴패니언들과 대기실로 돌아왔다. 대기실에는 영업실장 요네자와가 기다리고 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고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이 흘러나왔다. 수고했어. 요네자와가 인사를 건네며 컴패니언들을 맞이했다. 실장이면 좋겠네요. 아야코가 옆눈으로 텔레비전을 흘끗 보면서 말했다. 우리가 영감님들 상대할 동안에 혼자 벌렁 누워서 도라에몽이나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말도 안 돼. 혼자 기다리는 게 얼마나 따분한 줄 알아? 입을 툭 내밀며 요네자가 텔레비전을 껐다. 하지만 아야코는 다시 전원을 켜며 말했다. 그렇다고 끌 것까지 없잖아요. 자기만 재미 보고. 요네자는 어이없다는 듯이 머리를 극적인 뒤에 큰 소리로 말했다. 마노 유카리 씨야 스미노 후메 씨 어딨어요? 방 한쪽에서 두 여자가 손을 들었다. 스미노 후미에 쪽은 아는 얼굴이지만 또 한 명은 교코에게서 낯선 얼굴이었다. 수고했어 여기. 요네자가 그 두 사람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녀들은 프리 컴패니언이었다. 교코 같은 레귤러와는 달리 프리랜서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고료를 받는다. 교코가 머리를 빗는 동안 옆에서는 애자기 교코가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그 요코에게 요네자가 다가왔다. 어때요? 마노 유카리라는 사람. 작은 소리로 요코에게 말을 건네는 게 귀에 들어왔다. 괜찮은 것 같아요. 요코는 컴팩트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동작도 깔끔하고 응대도 또릿또릿하게 잘했어요. 쓸만해요. 그래요? 전에 로열에서 일했다더니 역시 잘하는 모양이네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요네자는 자리를 떴다. 로열에서 일했다고? 그 말이 교코의 머릿속에 다가왔다. 에리도 그 회사에서 옮겨왔다. 마노 유카리가 몸단장을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보고 교코는 얼른 따라 나섰다. 키가 큰 유카리가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다. 허리 에나벨 벨트로 멋진 몸매가 한층 더 두드러졌다. 교코가 불러세우자 유카리는 경계하는 몸짓으로 돌아보았다. 누구? 나는 교코, 오다 교코라고 해. 유카리 표정이 누그러들었다. 교코가 너였구나? 에리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 그럼 역시 에리하고 친구 사이. 아마 나하고 가장 친했을걸? 마침 잘 됐다고 교코는 생각했다. 에리 과거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잘 될 사람을 만난 것이다. 잠깐 어디 가서 차라도 마실까? 물어볼 게 있어. 교코의 제안에 유카리는 긴 머리를 쓸어 올리며 응했다. 좋아, 그 대신 내 질문에도 대답해줘야 돼. 나한테? 어떤 질문?
당연히 에리에 대한 거지. 그렇게 말하고 유카리는 한쪽 눈을 섹시하게 찡긋했다. 유카리가 잘 아는 가게가 바로 근처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빌딩 지하의 주점으로 창고 같은 문이 달렸고 안은 의외로 넓어서 길게 굽어드는 카운터가 왼편에 있었다. 교코와 유카리는 구석 쪽 테이블석에 자리를 잡았다. 유카리가 마스터와 잠시 인사를 나눈 뒤 슬쩍 귀에말 꺼냈다. 우리 비밀은 얘기할 거니까 이쪽에 아무도 오지 않게 해줄래요? 이윽고 술이 나오자 유카리는 미주아리를 한 입 마신 뒤에 긴 다리를 꼬며 교코를 바라봤다. 나한테 물어보려는 게 뭐야? 그게 교코는 그녀의 가름한 얼굴을 슬쩍 올려다 보았다. 화장을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별 관계 없는 일에 감탄했다. 참고로 해야지. 에리와는 언제부터 친해졌어? 그러자 유카리는 핸드백에서 담배를 꺼내 우선 한 대 깊숙이 피웠다. 에리가 도쿄 온 다음에 알게 됐어. 로열에서 동기였거든. 최근에도 에리를 만났었어? 유카리는 손끝에 담배를 끼운 채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담배 연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2, 3주 전이었나? 그때 어떤 얘기를 했어? 새삼스럽게 그런 걸 왜 묻는데? 왜냐하면 교코가 말끝을 흐리자 유카리는 재미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이깔을 풀며 웃었다. 그러니까 교코 씨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구나? 그거라니? 에리가 자살했다는 거 말이야. 어때 맞지? 교코는 대답이 막혔다. 이렇게 전곡을 찌를 줄은 생각을 못했기 때문이다. 조금 전 유카리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그녀가 오늘 밤비 뱅키띠를 맡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눈치를 채긴 했지만 진짜 그건 말이 안 돼. 유카리는 중간까지 피운 담배를 재떨에 비벼 껐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에리는 절대 자살했을 리가 없어. 교코는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쓱 주위를 살펴봤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는 기척은 없었다. 유카리 씨 혹시 에리 사건을 알아보려고 오늘 밤비 쪽이 일하러 온 거야? 그러자 유카리는 다시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딱 맞췄어. 하지만 오늘 첫 방에 이렇게 교코 씨를 만나서 다행이야. 교코 씨도 그 사건에 의문을 품었고 그래서 나한테 말을 건 거잖아? 맞아.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치자. 교코 씨는 왜 그게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그냥 그런 것 같아서 감이라고나 할까? 사실 교코는 처음에 에리 자살에 의문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시바타 영향도 있었고 거기에 다카미 슌슈케가 관련됐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에리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마음먹은 것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봤자 대화가 복잡하게 얽히기만 할 것이다. 감이라고? 하긴 나도 그럴지도 모르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은 이해가 안 돼. 말을 못 들라고 했지? 그쪽 회사 사장.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예리가 그런 남자에게 빠졌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요즘 세상에 실현했다고 자살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자기도 모르게 흥분했는지 유카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카운터의 손님 2~3명이 이쪽을 쳐다보자 그녀는 목을 움츠리며 미주아리 잔에 손을 내밀었다. 에리 연인에 대한 건 알고 있어? 유카리가 이번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서 물었다. 옛 연인이라니? 이세라는 사람? 말해도 좋을지 어떨지 내심 망설이면서 교코는 입 밖에 내보았다. 그러자 유카리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에리가 그 얘기를 해줬다면 교코 씨를 믿을 만한 친구로 생각한 게 틀림없네.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걔가 그 얘기는 절대 안 꺼냈거든. 에리 도쿄 친구 중에 이세고이치 씨를 아는 사람은 아마 교코 씨야 나뿐일 거야. 콩 하고 교코는 슬쩍 시선을 돌리며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실은 에리 얘기에서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그것도 이 자리에서 덮어두기로 했다. 에리는 도쿄에 와서도 한창 이세 씨만 생각했어. 어쩌다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꼭 진상을 밝혀낼 거라고 했어. 내가 이번 사건 때문에 생각난 건데 에리가 로이를 감두고 반미로 옮긴 건 뭔가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 우리 반비 쪽에 그런 단서가 있었다는 거야? 교코가 놀라서 물었다. 단어는 못하겠지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 에리가 로일에 별다른 불만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간주겠다는 얘기를 꺼냈을 때 뜻밖이라고 생각했거든. 유카리는 다시 담배를 꺼냈다. 그리고 피울래? 라고 교코에게 물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밀어 유카리의 라이터를 불을 붙였다. 어째 오랜만인 것 같다고 느낀 순간 금연 중이었다는 게 생각났다. 아무튼 그쪽 회사 사장과 사귀는 사이였다는 건 진짜 이상한 얘기야.
유카리가 말을 이어갔다. 남자 담을 쌓았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도 항상 이 셋을 마음속에 담아둔 건 틀림없어. 마지막으로 나를 만났을 때도 얼핏 그런 말을 했었다니까. 마르모토는 한 달 전부터 에리와 사귀기 시작했다고 말했었다. 한편 유카리가 마지막으로 에리를 만난 것은 2, 3주 전이다. 마르모토와 사귀면서 옛 연인 이세를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니 그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다. 그거 경찰은 얘기했어? 교코는 확인차 물어보았다. 에리와 관련된 사람은 거의 다 찾아가 진술을 들었다고 시바타가 말했던 것이다. 하지만 유카리는 아니 안 했어 라고 딱 잘라 대답했다. 에리도 그랬지만 나도 경찰은 어쩐지 싫더라고. 그 사람들 도무지 위대한 데가 없잖아. 특히나 이세 씨와 관련된 것은 경찰로서는 이미 끝난 사건이야. 이제 세상 조사에 나서서 줄 리가 없지.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알아보기로 한 거야. 아, 그렇구나. 하지만 경찰은 에리가 이세 씨 연인이었다는 거 알고 있어. 진짜? 그렇다면 에리 본가에 찾아가서 얘기를 들은 모양이네. 그럴지도. 차마 자신도 함께 나고야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왔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에리가 일기나 메모라도 기록해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교코가 말했다. 누가 아니래. 장례식 때 내가 꼭 나고야에 갔었거든. 그때 부모님이 에리 방 정리하는 걸 도와드렸는데 단서 같은 건 하나도 없더라고. 이세 씨 범행에 대해서 에리도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게 있을 텐데 그런 흔적도 못 찾았어. 하지만 본가에서 청산화물 병을 발견했다고 하던데 시바타에서 들은 이야기를 코코는 들려주었다. 맞아, 그런 모양이야. 그게 자살의 근거라는데 나도 반론을 하기가 어렵더라. 얼굴을 찌푸리며 말한데 유카리는 난 문득 감탄한 듯 교코를 바라보았다. 그나저나 경찰이 움직임을 잘 알고 있네? 실은 인맥이 좀 있거든. 교코는 대충 둘러댔다. 그래? 잘 됐다. 믿음직스럽다는 듯이 바라보며 유카리는 술잔의 얼음을 달강달강 흔들었다. 에리 부모님이 뭐든 원하는 걸 가져가라고 하셔서 에리가 생전에 모아둔 CD며 테이프를 전부 들고 왔어. 요즘 저녁마다 그거 듣는 게 낙이야. 에리가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 혼자 상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유카리는 눅눅하지 않게 가벼운 말투로 들려주었다. 정말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품을 수 있는 감정이어서 교코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아무튼 우리들이 목적이 일치한 건 사실이네. 앞으로 합동장자를 펼치자. 유카리가 잔을 높이 들어서 교코도 똑같이 쨍하는 소리를 내며 마주쳤다. 유카리 헤어져 고엔지 원룸으로 향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둘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유카리도 역시 마르모토를 의심한 눈치였다. 에리가 그런 남자를 좋아했을 리 없어. 만약 정말로 에리가 마르모토에게 접근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도 마르모토에게 접근해 볼 생각이야. 유카리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떤 작전을 쓸 생각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자신 있는 말투였다. 유카리는 많은 것을 털어놓는데 교코는 마지막까지 닭감을 순식게 얘기를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그가 파티에서 참석했다는 것도 어쩐지 말하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걸음을 옮기는데 원룸 바로 옆 공원을 지나던 참에 무심코 안을 들여다보고 교코는 발을 멈췄다. 거기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시바타 형사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두 다리를 내던진 자세로 그네에 앉아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달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느려뜨렸다. 그 그림자를 밟듯이 교코는 시바타 앞에 섰다. 기운이 없으시네. 웬일이세요? 웬일이에요? 시바타는 천천히 얼굴 들었다. 아, 안녕. 왜 이렇게 힘이 빠지셨을까? 교코는 옆이 그네에 앉았다. 아, 그네 타는 거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어쩐지 기분이 좋아진다. 이봐요, 형사님. 혹시 그네 노래 알아요? 알 리가 있나? 그보다 교꽃이는 아주 유쾌해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니요, 별로 그냥 동심으로 돌아온 것 뿐이에요. 교꽃은 미니스커트 아랑곳하지 않고 한껏 훌러 굴러보았다. 슬기운으로 달아오른 밤에 밤바람이 상쾌했다. 한바탕 신나는 게 탄 뒤에 문득 생각나서 시바타에게 물었다. 뭐 좀 알아냈어요? 알아내긴 뭘요. 에리 사건이죠, 당연히. 그래서 시바타는 길게 뻗은 다리를 굽어 두세 번 그네를 저었다. 녹슨 세 줄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교꽃이 왕자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시바타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닭감이 유타로 살해 사건에 대한 얘기도 해봤는데 시치미를 뚝 떼던데요. 이세고이치 이전까지 잊어버렸다는 얼굴을 하더라니까. 정말로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잖아요. 교권은 저도 모르게 닭가미를 변호했다. 하지만 시바타는 단호했다.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전 사장이자 백부를 살해한 범인이 이름을 잊어버릴 리가 있어요? 나는요, 닭가미가 시치미를 떼는 걸 보고 더욱더 의심이 커졌어요. 닭가미를 의심하는 거예요? 막 그럴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동기가 없잖아요. 닭가미 씨가 무엇 때문에 에리를 살해했겠어요. 교코가 다 따지고 들었지만 시바타는 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하긴 뭐 닭가미가 에리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죠. 무슨 얘기예요? 알레바이를 확인했거든요. 에리 씨 살해 추정 시각에 닭가미는 호텔 로비에서 거리째 사람 많았어요. 그 상대를 방도 확인해봤는데 틀림없더라고요. 그때 일이라면 교코도 기억하고 있다. 맞아요. 그가 만났다는 사람. 너구리 같은 아저씨죠? 내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닭가미 씨하고 함께 있었잖아요. 치바타는 교코의 얼굴을 흘끔 쳐다보더니 다시 자신이 발치로 시선을 떨고 왔다. 닭가미가 직접 손을 댄 게 아니라는 건 밝혀진 셈이죠. 어째 말투가 묘하네요. 닭가미가 이번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내 직감만으로 일단 정리해버린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정리해버렸다는 것은 에리 죽음이 사실 자살이라는 걸로? 라는 뜻이 모양이다. 우리 사장에 대한 것은 알아봤어요? 마르모토 사장이 에리와 같은 나고야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어제 함께 나고야까지 갔었지만 결국 에리와 마르모토의 접점은 찾지 못한 채 돌아왔다. 그보다 에리의 옛 연인인 이세고이치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르모토 쪽은 돌아볼 겨를도 없었다는 게 속사정이긴 하지만 지금 알아보는 중이에요. 근데 별로 건질 만한 게 없을 것 같네. 아, 그래서 기운이 빠졌구나. 에휴, 뭐든 한 가지로 잡히기만 하면 금세 기운이 펄펄 날 텐데. 그렇다면 별 수 없네. 내가 기가 막힌 정보를 알려줘야지. 교코는 일부러 시바타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정보? 그가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는 기척이 느껴졌다. 실은 오늘 재미있는 친구를 만났거든요. 교코는 만호 유카리와 나눈 얘기를 시바타에게 들려줬다. 유카리도 에리 죽음의 의미를 품고 있다. 에리는 이세의 범행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려고 했고 그런 목적으로 밤비 벤키스로 옮길 것 같다. 라는 등의 내용이다. 시바타는 관심이 있는지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다. 에리 씨가 그런 목적으로 회사를 옮겼다는 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유카리는 틀림없이 마르모토 사장이 얽혀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든 접근해서 꼬리를 잡을 거래요. 교코씨보다 더 센 언니 모양이네. 시바타가 쓴웃음을 지며 말했다. 아니요. 나는 그 발꿈치도 못 따라가죠. 그보다 이런 얘기를 경찰 이뿐이 알게 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시바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그건 난 유카레 씨 추적일 뿐이지. 증거가 없잖아요. 경찰은 그런 정도의 정보로 선뜻 행동에 나서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요? 교권의 입을 툭 내밀었다. 무슨 절차 그렇게 복잡하지? 그야 당연히 그렇죠. 관청인데. 그리고 시바타는 그네에서 내려와 갑시다 라면서 바지자락을 탁탁 털었다. 교코도 몸을 일으켰다. 마누 유쿠아리라는 사람 말인데요. 원룸으로 돌아와 교코의 집 앞에서 헤어질 때 시바타가 진지한 눈빛을 말했다. 신중하게 생동하라고 충겨주는 게 좋아요. 혼자 추리해 보는 정도라면 위험할 것도 없지만 진짜로 저기 수중에 뛰어드는 칙이면 자칫 큰일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네, 얘기할게요. 교코는 고개를 끄덕였다. 실은 그녀도 똑같은 걱정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한테도 소개해줘요. 천천히 얘기를 들어볼 테니까. 좋아요. 연락할게요. 아참 그리고 시바타는 코밑을 비비며 물었다. 그쪽도 아름다운 여성? 당연히 아름답죠. 나하고 막상막하랄까? 교코는 살짝 인기를 날렸다. 오, 기대되는데요. 잘 부탁합니다. 알았어요. 며칠 내로 자리를 마련할게요. 그럼 잘 자요. 네, 잘 자요. 그렇게 교코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은 시간 돼서 다시 와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동안까지 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 주가 너무 빨리 가고 정말 벌써 21년 반이 지났네요. 7월이에요. 7월이 어느샌가 초순? 오늘 닭 드시는 날이네요. 여러분 오늘 초복이에요. 초복. 초복이니까 뭐 여름은 글쎄 뭐 맛있게 드시고 싶은 뭐 치킨을 먹든 닭을 드시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행복해야 뭐든지 입에 들어가도 행복하잖아요. 그것을 뭐 그 먹는 거를 너무 탓하지는 않겠지만 요즘엔 저는 많이 이렇게 걸러낼 건 걸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너무 많이 먹다 탈라면 큰일 나요. 여름에는 조심해서 다 익혀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